재벌그룹 회장이 가난한 직원의 딸에게 어려운 문서 번역을 맡기며 시험대에 올렸다. 하지만 소녀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번역해냈을 뿐만 아니라 문서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며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태상그룹 최고층 회의실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에어컨 바람조차 임원들의 얼굴에 맺힌 식은땀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거대한 유리 테이블에 둘러앉은 대여섯 명의 임원들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여러 장의 문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룹의 총수인 박태준 회장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그의 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 계약에 수천억 원이 걸려 있고 마감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잠겨 있었다. 이 문서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면 계약은 그대로 경쟁사로 넘어갈 겁니다. 이미 국내 최고의 번역가 3명을 고용했고 값비싼 번역 프로그램과 해외 대학의 자문까지 구해봤지만 소용없었다. 희귀한 고대 언어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투리가 뒤섞인 문서는 그 어떤 시도에도 완벽한 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계약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기회였다. 회의실 구석에는 청소부인 김미숙 씨가 회의가 끝나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책 가방을 맨 딸 이하린, 13살 소녀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는 바람에 엄마를 따라와야 했던 것이다.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박 회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지금 당장 이걸 번역해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하겠소. 그 순간 김미숙 씨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딸 아이가 9개 국어를 합니다. 딸에 대한 자부심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에 엉뚱한 도발처럼 울려 퍼졌다. 박 회장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실소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회의실 벽을 울렸고 다른 임원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몇몇은 마치 올해 최고의 농담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에게 국어라고요? 박 회장이 여전히 웃음기를 거두지 못한 채 말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번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전문가들도 포기한 이 문서를 말입니다. 하지만 하리는 침착한 얼굴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소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 회장은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요하, 어디 한번 해보시지, 아가씨. 여기 문서가 있어. 그 자신감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는 서류 뭉치를 소녀 쪽으로 툭 밀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자리에 앉은 소녀는 문서의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조용히 쓸어내렸다. 깊은 집중력에 잠긴 그녀의 입에서 여러 언어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임원들의 귀에는 기묘하게 들렸지만 그 누구도 13살 소녀에게서 예상치 못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몇 분 후 하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아마 다들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린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비웃음과 조롱 섞인 눈빛이 가득했던 공간이었다. 이제 모두가 미동도 없이 그저 어린 소녀가 태연하게 서류를 넘기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모습은 즉각적인 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짜증이 날 정도의 침착함이었다. 박 회장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걸친 채 의자의 등을 기댔지만 더 이상 웃고 있지는 않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의 오만함을 호기심이 이겨버린 것이다. 그래, 아가씨. 그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정확히 뭘 찾았다는 건지 들어볼까? 하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 페이지를 다시 한번 훑으며 정체불명의 기호와 단어들로 가득한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깊은 숨을 내쉰 그녀가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장들은 단순히 한 가지 언어로 쓰인 게 아니에요. 문장 중간에 다른 언어로 바뀌어요. 번역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 일종의 암호입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 중 최 이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 암호를 네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소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구석에 서 있던 김미숙 씨는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걸레를 꽉 쥐었다. 딸의 비범한 언어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 그 재능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앞에 딸을 세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 회장이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오늘 오후까지 번역을 마친다면 네 한 달 용돈의 2배 이상은 좋게 될 거다.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그의 시선은 진지했다. 해외 파트너에게 번역본을 제출할 마감 시한은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번역이 없으면 2천억 원짜리 계약은 경쟁사 차지가 될 터였다. 하리는 종이와 펜을 요청하고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리고 생소한 언어들이 섞여 종이 위에 펼쳐지자 회의실 안의 시선은 호기심과 초조함 사이를 오갔다. 종이를 긁는 펜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한 임원이 다른 임원에게 속삭였다. 시간 낭비일 뿐이야. 하지만 그들이 다시 비웃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발견의 기쁨과 긴박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기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박 회장에게 건넸다. 종이를 읽어 내려가던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조항, 만약 사실이라면 협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지? 그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하리는 그저 미소 지었다. 단순히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여러분의 이름과 사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 회장은 마치 유리라도 다루듯 할인이 건넨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번역된 문장을 한 줄 한 줄 훑었고 단어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다른 임원들이 그의 어깨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요. 이런 내용은 이전 번역 보고서에는 없었네. 박 회장은 여전히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소녀가 번역한 조항은 간단히 말해 드위스키가 의사 마스테우치안 두데 해외 파트너사가 문서에 명시된 핵심 기술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증명해야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 언어의 키워드로 숨겨진 마감 시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던 것보다 정확히 48시간이나 빠른 시점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소? 박 회장이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만약 이 아이가 이걸 찾아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답을 보내기도 전에 이미 계약에서 진 거나 다름없었소.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최 이사가 헛기침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번역가 아가씨가 방금 2천억 원짜리 계약을 살렸다는 말인가? 그의 말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은 하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음 문서를 넘겼다. 그건 첫 번째 함정일 뿐이에요. 더 있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Deo Istago?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종이에 빠르게 무언가를 휘갈겼다. 고대 상인들이 쓰던 방식이에요. 언어와 기호를 섞어서 내부 지침을 숨기는 거죠.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지도 같은 거예요.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명문대를 나온 전문가들도 보지 못한 것을 어린 소녀가 해냈다는 사실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구석에 서 있던 김미숙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방해가 될까 몸을 움츠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홀로 고생하며 키운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할인이 글을 쓰는 동안 박 회장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이제 소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건 오만함이 아니라 마치 평생 이 순간을 위해 훈련이라도 한 사람 같은 확신이었다. 갑자기 할인이 펜을 내려놓고 모두를 쳐다보았다. 이 두 번째 부분에는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비밀 조건이 들어있어요.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무세운 조건이지. 할인은 마치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들은 여러분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받아야만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고정되었다. 에어컨 소리마저 멀게 느껴질 만큼 극도의 긴장감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박 회장은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답을 알아내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이 묻어나는 속삭임처럼 낮게 깔렸다. 할인은 서류를 빠르게 넘기더니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가 기묘한 기호와 뒤섞인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최종 제인서와 함께 이 기술의 원본 개발 기록을 받아야만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사본이나 요약본이 아니라 원본 전체를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임원들은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고 몇몇은 나지막이 탄식을 뱉었다. 최 이사가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듯 입을 열었다. 그건 불가능해. 그 기록들은 20년 넘게 극비리에 보관되어 왔다고. 박 회장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게 없으면 답장조차 안 하겠다는 거군.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더 있어요. 아무도 숨겨진 마감 시한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써놨어요. 만약 내일 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협상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벽시계는 오후 3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며칠은 남았다고 생각했던 마감 시한이 이제 30시간 남짓으로 줄어든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열기는 기온 때문이 아니라 모두를 덮친 초조함 때문이었다. 벽에 기대선 김미숙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계약이나 수천억 원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의 딸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머지 내용은 박 회장이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물었다. 또 다른 함정은 없나? 하리는 그가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해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은 처음으로 그 어떤 조롱의 기색도 없이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상황의 긴급성을 이해하는 사람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그들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하셔야 해요. 그러고 나면 제가 번역을 계속해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계는 계속 흘러갔고 그 순간 회의실의 모두는 이 수천억 원짜리 협상의 미래가 13살 소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침묵은 몇 초간 이어졌지만 최 이사가 초조하게 손가락을 까딱이는 소리에 깨졌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책망하는 듯했다. 원본 기록을 넘겨줄 순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패를 스스로 버리는 짓이라고요. 하지만 그걸 주지 않으면 박 회장이 짜증을 감추지 않고 맞받아쳤다. 계약도 파트너십도 모두 잃고 경쟁사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임원들이 동시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쪽과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언쟁의 장으로 변했다. 반대편 상석에 앉은 하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결정권이 없었지만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펜을 들어 번역을 계속하며 숨겨진 메시지가 담긴 듯한 부분들을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용히들 하시오. 박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치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문제는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오. 어떻게 주느냐지. 그는 하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했지. 어떻게? 소녀는 읽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듯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이 문서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우리가 거절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모든 걸 준비한 다른 회사와 계약하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라고? 한 여성 임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하리는 독일어와 터키어가 뒤섞인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보면 동등한 가치를 지닌 개발 증빙 자료를 제시할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충 읽으면 눈에 띄지 않지만 원본 파일을 전부 넘기지 않고도 협상할 충분한 근거가 돼요. 임원들은 안도하는 쪽과 여전히 의심하는 쪽으로 나뉘어 서로를 쳐다보았다. 최 이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걸 네가 확신할 수 있나?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경멸이 섞여 있었지만 웃음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확실해요. 하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지체할수록 상대를 설득하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의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그는 소녀를 우연히 들어온 방해꾼이 아닌 이 게임의 핵심 인물로 바라보았다. 그럼 자네가 하자는 대로 하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김미숙 씨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딸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제는 노련한 어른들도 발을 헛디디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켰다. 흘러가는 매 순간이 회의실에 있는 모두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할인 앞에 놓인 서류 뭉치는 어른들에게도 위압적이었지만 소녀는 달랐다. 그녀는 의자를 바로 하고 서류를 가까이 당겨 마치 자기 집 책상에 앉은 것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펜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복잡한 부분을 해독할 때만 잠시 멈출 뿐이었다. 이제 그녀의 뒤에 서서 지켜보던 박 회장은 메모에 나타나는 모든 단어를 유심히 살폈다. 다른 임원들도 마치 놓쳐서는 안 될 공연을 보듯 테이블 주위로 모여들었다.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야. 한 여성 임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존재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패턴을 해독하고 있어. 할인은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심지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부족 언어까지 넘나들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여기요. 그녀가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역사적 사건들을 인용하는 것처럼 꾸며서 내부 지침을 숨겨놨어요. 이 날짜들의 의미를 모르면 절대 눈치챌 수 없죠. 박 회장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건가?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가 자기들과 동등한 수준인지 보려는 거군. 번역이 한 줄씩 완성될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처음에 조롱은 사라지고 이제는 감탄과 긴박감이 뒤섞여 있었다. 시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가 답과 함께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건 뭐지? 최 이사가 페이지 구석에 있는 기묘한 기호를 가리키며 물었다. 할인은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지었다. 표식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기밀이며 문서 마지막에 나오는 암호 체계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 암호들을 찾아내 빠르게 메모했다. 이걸로 문서의 마지막 부분을 해독할 수 있어요. 김미숙 씨는 멀리서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에게 이 장면은 비현실적이었다. 자신의 딸이 수억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협상을 이끌고 있었다. 갑자기 할인이 고개를 들어 진지한 눈빛으로 박 회장을 마주보았다.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 당장 보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셔야만 할 겁니다. 임원들이 자리에서 뒤척였다. 박 회장은 다가올 내용의 무게를 직감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보여주게. 할인이 마지막으로 번역한 종이를 뒤집자 그곳에 적힌 내용에 노련한 임원들조차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박 회장의 손에 들린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번역된 문장을 훑어내렸고 그의 얼굴은 마치 계산된 공격을 받은 것처럼 굳어졌다. 다른 임원들이 다가오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건 협박인가? 한 여성 임원이 할인을 보며 물었다. 마치 번역이 잘못되었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소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정확히는 아니에요. 은폐된 조건에 가깝죠. 여기 보면 고대 언어와 군사 용어를 섞어서 만약 모든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회의실의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졌다. 최 이사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건 명백한 협박이지. 아니에요. 할인이 메모를 넘기며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마치 우연히 정보가 공개되는 것처럼 꾸몄지만 암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분명한 경고라는 걸 알 수 있죠. 박 회장은 그 의미를 곱씹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원본 기록을 요구하는 것 외에 우리를 위협까지 하고 있다는 거군. 네, 할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어요. 양측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다른 조건을 대신 협상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한 표현이죠. 임원들은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쓰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소녀에 대한 불신과 존경심이 매 순간 교차했다.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의도를 꿰뚫는 해독이었다. 이걸로 판이 바뀌는군. 여성 임원이 중얼거렸다. 이 허점을 이용하면 협박을 피하는 걸 넘어 그들의 요구를 줄이도록 압박할 수도 있겠어. 할인이 펜을 내려놓고 박 회장을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내일 밤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저는 아직 최종 번역본을 완성해서 보내야 해요. 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수십 년간 힘든 협상을 겪어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진지함과 존중이 묻어 있었다. 알겠네.
이 부분은 자네가 맡아서 진행하게. 김미숙 씨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네? 이 아이가 우리 중 누구보다 이 문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 박 회장이 임원들을 마주보며 말했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오늘 안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정은 내려졌다. 하리는 빈 종이 뭉치를 자신 쪽으로 당기고 원본 문서와 메모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 단순한 행동에서부터 통제력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테이블에 앉은 재벌 그룹 임원들은 그녀를 침입자가 아닌 이 임무를 함께 수행할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먼저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계약을 협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망설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요구사항은 더 거세질 거예요. 임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할인의 말투에는 오만함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그들의 요구와 우리가 대신 제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두 개의 열이 있는 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가장 위험한 요구사항들을 그들에게는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기록의 비밀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대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리고 정보 공개에 대한 조항은 원본 파일을 직접 넘기지 않는 대신 기술, 협력에 대한 약속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박 회장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논리를 분석했다. 그들의 요구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겠군.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확한 단어 선택이 중요해져요. 할인이 대답하며 정중한 톤을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문장의 예시들을 써내려갔다.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은 최 이사가 메모를 더 잘 보기 위해 다가왔다. 정말로 그들이 원본 기록을 동등한 가치의 증빙 자료와 맞바꿀 거라고 생각하나? 할인은 망설임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정확한 맥락을 담아 번역하고 여러분이 협상에서 그 입장을 잘 유지한다면 그들도 이 계약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소녀는 노트북을 요청했다. 비서가 가져오자 그녀는 능숙하게 타이핑을 시작하며 문서의 각 부분을 검토하고 원문과 번역문이 나란히 있는 이중 언어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타이핑을 하면서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주석을 덧붙였다. 김미숙 씨는 자부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차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책임감의 무게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 정보를 보내주세요. 할인이 요청했다. 손에 쥔 패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 수 없어요. 박 회장은 한 임원에게 손짓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건 뭐든지 제공해. 몇 시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신뢰가 굳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완벽한 계획이 있다 해도 진짜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할인은 키보드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어려운 건 번역이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회의실의 조명이 키보드 위에서 반짝이는 동안 할인은 쉬지 않고 타이핑했다. 번역된 모든 문장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위험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가장 완벽한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변환 작업이 아니었다. 설득력 있고 전략적으로 들리도록 메시지를 조각하는 과정이었다. 임원들은 마치 노련한 베테랑 전문가를 대하듯 그녀를 지켜보았다. 회의 내내 그녀를 의심했던 초의 이사조차 소녀의 빠른 사고 과정을 따라가려는 듯 시선을 고정했다. 우리가 절박해 보여선 안 돼요. 할인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번역은 자신감을 보여줘야 해요. 양보를 할 때조차도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죠. 그녀는 한 문장에 밑줄을 긋고 박 회장을 향해 가리켰다. 예를 들어 여기 원문에서는 넘겨주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썼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유하다로 바꾸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박 회장은 그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직감이라니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군.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예요. 할인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정정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부분을 발견하면 해독을 위해 멈췄다. 어떤 경우에는 종이에 기호를 그리며 다른 페이지의 단어들과 대조하기도 했다. 이 기호들이 3번 반복돼요. 그녀가 한 여성 임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그들에게 최우선 순위 조항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치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녀가 일하는 동안 김미숙 씨가 조용히 다가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없는 행동이었지만 엄마가 여기 있어 라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하리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다시 집중하기 전에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빠른 미소가 있었다. 이게 전송되면 그들은 우리가 문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린이 테이블에 앉은 모두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것도요. 최 이사가 팔짱을 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말하는군. 하린이 의자의 등을 기댔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낼 반대 제안에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고요. 뒤따른 침묵은 더 이상 불신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을 포함한 모두가 이 이메일이 전송된 후에야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집중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리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문서의 모든 줄을 세심하게 검토했다. 화면에는 원문과 최종 번역본이 나란히 표시되었고 각 표현의 맥락과 단어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설명하는 메모가 강조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 옆에 앉은 박 회장은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처음에 조롱은 절대적인 관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13살 소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협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문가를 보고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하린이 단순하지만 전략적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다. 이걸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임원들이 결과를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한 여성 임원이 감탄하며 숨을 내쉬었다. 완벽하군. 초의 이사조차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할 수가 없군. 누구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 하리는 USB를 연결해 파일을 복사한 뒤 박 회장의 회사 이메일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보내셔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히스. 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세온 말인가? 마감이 바로 내일인데. 지금 보내면 그들은 압박감을 느끼기 전에 방역할 시간을 벌게 돼요. 그쪽 퇴근 시간 무렵에 도착하도록 늦은 오후에 보낼 겁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우리 제안에 대해 생각하게 되겠죠. 그 전략은 즉시 모두를 이해시켰다. 그것은 언어적인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움직임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하리는 다시 한번 핵심 사항들을 검토하고 만약 상대방과 긴급 회의가 필요할 경우 박 회장이 사용해야 할 어조까지 코칭했다. 오후 5시 58분 하린이 박 회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에요. 그가 보내기를 클릭했다. 이메일이 전송되는 조용한 소리가 마치 출발 신호탄처럼 울렸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몇 초간 기대감 섞인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여성 임원이 물었다. 하린이 노트북을 닫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들은 분명히 답장을 보낼 거고 그 답은 간단하지 않을 테니까요. 박 회장은 그 기다림의 무게를 느끼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승패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음 수는 세계 반대편에서 올 것이었다. 밤이 도시에 내려앉았지만 태상그룹의 누구도 자리를 뜰 생각이 없어 보였다. 박 회장은 대부분의 직원을 퇴근시켰지만 임원들과 할인 그리고 딸을 혼자 둘 수 없다며 남은 김미숙 씨는 회의실을 지켰다. 밤 10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정적을 깨고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모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박 회장이 노트북을 열어 메시지를 클릭했다. 간결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첫인사 후 진짜 내용이 드러났다. 그들이 대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린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설명해. 박 회장이 화면을 보기 위해 몸을 기울이며 재촉했다. 독립적인 국제 감사, 기관의 서명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면 대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합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정도 수준의 감사를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최 이사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스마일드웬드웨이, 공신력 있는 기관은 사흘 안에는 절대 감사 못 끝내. 하리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압박 전술이죠. 그럼 우린 막다른 길에 몰린 건가? 여성 임원이 박 회장을 보며 말했다. 소녀가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녀는 메모를 뒤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원문의 특정 부분을 찾아냈다. 열쇠는 여기 있어요. 원문에는 감사를 지금 당장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최종 계약 체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죠. 즉, 나중에 감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먼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박 회장은 그 말을 잠시 음미하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거 먹힐 수도 있겠군. 하지만 그 생각이 축하로 이어지기도 전에 박 회장의 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울렸다. 화면에 뜬 국제번호.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단호하고 직설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의 제안에 대해 지금 당장 논의하고 싶습니다.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의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10분 후에 화상회의를 열 수 있다면 좋겠군요. 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준비하겠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마치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울렸다. 하리는 다음 단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빠르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모두가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어 보이게 설치해야 해요. 그리고 최종 문서와 제 메모를 화면에 띄워서 어떤 질문에도 즉각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밤 10시 15분 화면이 켜지자 차가운 조명 아래 3명의 해외 임원이 나타났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의도도 읽을 수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에 앉은 남자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당신들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흥미롭더군요. 박 회장이 정중하게 응수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될 거라 믿습니다. 남자는 대화의 주도권을 즐기듯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국제감사에 대해 만족스럽게 이행될 거라는 보장이 없군요. 박 회장이 대답하기 전 할인이 그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계약서의 공식적인 약속을 포함하고 만약 감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호 합의된 위약금을 무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요구를 견고한 제안으로 바꾸는 전략이 효과가 있는 듯했다. 중앙의 남자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려해보죠.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말을 잇는 방식에 모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화면 속 임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우호적으로 들렸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함정이 숨어 있었다. 진행하기 전에 기술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누가 어디서 개발했는지 말입니다. 태상그룹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사라진 듯했다. 그것은 회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밀 정보였다. 박 회장이 입을 열기 전 할인이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화면 속 임원들이 흥미로운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기술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팀이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민감한 특성상 자세한 내용은 귀사에서 보내주신 원본 문서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것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침묵이 흘렀다. 할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특히 7번 조항에 상호 계약 보증해 개발 이력을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기꺼이 이행할 것이며 이는 귀세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남자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귀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술의 출처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할인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결국 투명성은 양방향으로 작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몇 임원들이 불편한 듯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 게임의 균형을 맞춘 것이다. 박 회장은 김미숙 씨의 딸을 경외와 자부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천재 번역가가 아닌 타고난 전략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면 속 남자가 깊은 숨을 내쉬고는 동료들과 잠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한 뒤 대답했다. 그 요청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언급에 회의실 전체가 긴장했다. 날짜가 바뀌면 계약 전체가 무산될 수 있었다. 할인이 재빨리 메모를 훑었다. 일정은 바꿀 필요 없습니다. 5번 조항의 추가 조건은 본 계약에 명시된 날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병행하여 조정한다고 직접 쓰셨으니까요.
상대방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중앙의 남자는 동료를 쳐다보았고 동료는 소녀가 문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간을 찌푸렸다. 상황이 흥미롭게 됐군요. 외국인 임원이 잠시 말을 고르며 말했다. 박 회장은 그 틈을 타 쐐기를 박았다. 그렇다면 일정은 원래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리는 지금이 승기를 잡을 때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중으로 이 내용을 공식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일정과 정보 교환 조항을 확인하는 간단한 부속 합의서죠. 네. 제가 직접 준비해서 즉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남자가 대답했다. 문서를 준비하시오. 하리는 이미 키보드 위에서 손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미숙 씨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면서도 결승선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지 못했다. 문서가 완성되자마자 하리는 전송했고 이제 최종 결정은 그들의 손에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 있었다. 회의실은 긴장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밤 11시 47분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안된 부속 합의서에 동의하며 원래 일정을 유지합니다. 정보 교환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문장에 있었다. 귀사의 제안은 유능함과 진지함의 증거로 생각됩니다. 내일 사전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초회 이사조차 할인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 아이에게 빚을 졌군.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오만함의 그림자가 없었다. 자네는 단순히 문서를 번역한 게 아니야. 이 계약을 살렸어. 하리는 미소 지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단어와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이해한 것이 차이였죠. 김미숙 씨는 감정이 벅차올라 딸을 힘껏 껴안았다. 회의실의 호화로움과 두 모녀의 소박함의 대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13살 소녀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협상의 흐름을 바꿨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축하 파티라도 해야겠군요. 여성 임원이 진지한 분위기를 깨며 말했다. 하지만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우리의 능력을 알았으니 앞으로 또 시험하려 들 거예요.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박 회장이 빙그레 웃었다. 그럼 다음에도 우리와 함께 해야겠군. 소녀가 아이디어를 고려해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이 번역의 대가로 아이스크림 정도 사주신다면요. 회의실에 터져나온 웃음은 가볍지만 깊은 안도감이 실려 있었다. 협상은 승리했고 교훈은 명확했다. 판을 바꿀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절대 얕보지 말 것.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